안녕하십니까. 의과학자 뿔라햄스터입니다. 자, 일요일 저녁입니다. 잘 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이 심장질환 고혈압과 염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고, 또 실시간 라이브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만성염증이라 말로 이 만성염증이 만성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염증과 관련된 질환 중에서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도 제 영상을 유심히 보시고 실생활에서 실천을 하시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체 외부에서 체내로 어떤 그 유해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면역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항원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면역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염증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증 반응이 급성으로 생겼을 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생제를 처방을 하거나 또는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약물들에 의해서 치료가 단기간에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급성으로 염증이 생긴 이후에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식생활 습관 개선이라든가 또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동일한 항원이 또 체내에 유입이 돼서 염증 반응을 또 일으킬 수가 있죠. 이렇게 급성 염증 반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만성 염증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급성 염증 상태에서는 어떤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런 급성 염증이 반복돼서 만성 염증화가 될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뇌질환,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들이 발병할 확률이 급상승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손가락을 종이에 베거나 칼로 베었을 때 어떤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날까요? 우리는 단순히 피가 났기 때문에 피만 지혈을 통해서 막으면 금방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짧은 요 한 2, 3일 만에 상처가 치료가 되는 요 과정이 우리 체내에서는 면역 반응, 즉 염증 반응에 의해서 우리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리고 어떤 피부가 베었을 때 또는 칼로 베었을 때 생긴 어떤 항원에 의해서 또는 염증 물질에 의해서 우리 면역 반응들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백혈구를 혈액에서 내보내게 되기 때문에 상처의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백혈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식균 작용을 하는 혈액 내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치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처럼 단기간 일어나는 염증 반응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몸의 방어 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염증 반응들이 급성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결국 이것이 고착화돼서 만성염증화가 됩니다. 이 만성염증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몸은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장기간 체내에 머물러 있는 염증들이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과 연관이 있는데, 이러한 염증은 결국 동맥을 좁히게 하고 플라크를 형성해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상동맥이 막혔을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이 급성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뇌졸중이라든가 또 뇌혈관이 좁아져서 압력이 가해져서 터지게 되면 뇌출혈과 같은 무서운 그런 질환이 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출혈, 뇌졸중과 같은 이 질환들은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약을 먹거나 또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아주 고생스러운 일이 되는데요.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백혈구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내 몸에 염증 반응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급성염증으로 심할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또 체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만성염증화가 되면은 오히려 고령층에서는 열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혈압이 저혈압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체내에서 면역 반응, 즉 염증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는 고열을 동반한 저혈압 증상이 표준 증상이기 때문에 고령 부모님을 두고 계신 자제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은 항상 부모님의 건강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염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고혈압이면 고혈압약을 먹고 또 뭐 이렇게 당뇨병이면 당뇨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될 것인가? 그 전에 이런 병들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항상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환자들을 살펴보면 교과서적인 솔루션을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과거의 생활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패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그러한 질병을 앓았다 치료가 되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심근경색으로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70대 환자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20분만 늦었다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환자가 동의를 한 다음에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 제때 하게 되면은 삽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평소에 흡연 경력이 40년이 넘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흡연을 하게 되죠. 흡연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혈관이 막혀가지고 또 한 번의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3번의 심근경색이 발병된 후에 3번째 심근경색이 발병된 이후에는 끝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예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환자의 병원에서의 치료 히스토리가 되겠고요. 이처럼 생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환을 한번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로 자기가 결심을 정말로 내가 살고 싶다면 결심을 정말 잘 해서 생활 식습관을 바꾸고 다시는 이런 병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층들은 대체적으로 관절염이 동반된 고령층들이 많기 때문에 보행장애라든가 또 활동량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굳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가벼운 사이클이라든가 또는 자주 일어섰다가 앉았다 하는 운동들,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는 운동들, 또 팔을 돌리는 운동들, 이런 유산소 운동과 가까운 운동들을 하루에 30분씩 매일같이 한다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근육량도 기를 수가 있고 또 심폐기능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신체 활동이 늘어나다 보면은 체내 염증 수치도 감소하게 됩니다. 고령자들은 기본적으로 염증 수치가 조금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외부에서 어떤 항원이 침입을 하게 되면 급성으로 염증 수치가 팍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령층들이 신체 활동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대체적으로 영국의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등의 신체 변화로 인해서 체내 염증 수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운동이라는 것이죠. 교과서적인 얘기일지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주 5회 또는 30분씩 중간 강도 정도, 약간 땀이 날 듯 말 듯 하는, 약간 숨이 찰 듯 말 듯 하는 중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체내 염증 수치가 12% 정도가 떨어진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에요. 그걸 매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염증 수치가 감소하게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제가 늘 영상과 라이브에서 강조하는 식습관의 개선. 생선, 고등어라든가 연어에 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그리고 채소, 또 통곡물, 그러니까 어떤 곡물 같은 거, 귀리 같은 것들이 좋은데 가공을 한 것이 아니라 통곡물, 정제되지 않은, 그리고 견과류, 호두라든가 아몬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콩류, 두유라든가 두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매 식생활, 매 식단에서 정해진 양만큼 복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염증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은 염증이 만성염증 때문에 염증 수치 CRP 수치가 거의 20 가깝게 증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을 해왔는데 이 항생제를 복용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위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위가 많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항생제를 2, 3일 정도만 복용을 하고 나머지 이 일주일 동안에는 제가 채소와 과일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개선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라도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는 6일 뒤에 다시 병원에 외래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에 처음 외래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한 날짜부터 항생제를 이틀 정도를 복용을 했는데 이틀 정도 먹은 다음에는 염증 수치가 획기적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최소한 5일 이상, 일주일 이상 먹기 시작을 해야 환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복용을 하고 위가 아파서 복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일주일 정도만 버텨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야채 4가지, 과일 4가지, 그리고 단백질 1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걸 드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다시 했더니 염증 수치가 거의 70% 이상 감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만성염증이기 때문에 항상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혈액검사 결과를 비교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채소와 어떤 견과류와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마다 다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다 다르고 또 무조건 채소와 과일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이 있느냐, 고혈압이 있느냐, 관절염이 있느냐, 어떤 당뇨가 있느냐에 따라서 채소라든가 과일, 견과류 등의 이런 그 양과 칼로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소와 지중해식 식단을 가지고도 염증 수치가 획기적으로 70% 이상 단기간에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암이라든가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체내 염증 수치가 급성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활동, 뭐 가벼운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물론 이 스트레스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환자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주변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환자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는데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그래서 고령층들일수록 불안감이라든가 우울증 증상들이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염증 수치보다도 몇 배 더 증가했는가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음주와 흡연, 이거는 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령층들 분들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크게 아프고 나서도 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고령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신체 활동 늘리기 운동, 두 번째,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레스 줄이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주와 흡연 금지. 이렇게 네 가지만 하더라도 굳이 병원에서 약을 먹지 않더라도 체내 염증 수치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만성 염증을 극복을 하게 됨으로써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뇌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무서운 만성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사 현재 그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마음을 잘 챙기시고 만성염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